21번 문제를 보면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1번이 답인데요.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입니다. 이 소방계획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이 소방계획서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건물 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소방기획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대피 경로와 피난 유도 등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2번 보니까 건축 설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 설계도는 소방계획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소방계획서는 소방 이 계획서에는 대피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그런 계획이 포함되죠. 자, 주차장 관리 계획이 3번인데 이 주차장 관리 계획은 소방계획서의 필수 항목은 아니죠. 주차장 안전 관리와는 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 유지 보수 내역이 있는데 시설의 유지 보수 내역은 소방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죠. 별도의 관리 계획이나 기록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거죠. 결국 소방 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1번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2번 피난 및 대피 경로, 3번 소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4번 소방훈련 계획, 5번 소방 안전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소방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거죠. 이것이 소방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난 경로 확보는 훈련 중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 화재 발생 시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훈련 중 피난 경로가 막히지 않도록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난 경로가 대피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유지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1번 좀 볼까요, 우리? 1번에 보면 훈련 시간 단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 시간은 중요하죠. 근데 훈련의 목적은 안전하고 철저한 준비죠.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참가자 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자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모든 관계자가 훈련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대피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4번에 장비 사용 금지가 있는데 훈련 시 시제 장비를 사용해서 실전처럼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뭐 비효율적인 거죠. 자, 소방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소방 훈련할 때 피난 경로 확보 및 피난로의 장애물 제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피난 경로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 다음에 훈련 후 피드백 및 개선사항 반영 이런 것들이 소방훈련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소방청이죠.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주요 책임을 지죠.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소방 관련 정책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죠. 하지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주체는 아닙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이것도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안전, 에너지 정책 등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죠.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그 관리 기준과는 관련이 없죠. 자, 4번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및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죠. 하지만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아닌 거죠. 결국 1번이 답인데 이 소방청의 역할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소방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고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 감독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24번 문제 좀 볼게요. 소방훈련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인명보호, 신속한 대피, 화재 예방 이거 다 맞죠. 소방시설의 제거 이건 그냥 답을 주려고 작정을 한 그렇죠. 소방훈련의 목적은 소방시설 제거가 아니죠.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향상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소방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인명보호가 있는데 소방훈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보면 신속한 대피가 있는데 훈련을 통해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방훈련을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70살 이상 되신 분들 이게 쉽지 않아, 그렇죠? 자, 뭐 논외로 하고 3번에 보면 화재 예방이 있는데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4번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소방훈련의 목적은 소방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소방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자, 2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그랬어요. 모든 항목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 유지, 소방훈련 실시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소방시설의 점검, 피난시설 유지, 소방훈련 실시 이 모두 이행하는 것이 의무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이들은 소방시설 점검, 피난시설 유지, 소방훈련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1번 보면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은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자, 2번 보면 자, 피난로와 비상구 등의 피난시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역시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3번 볼까요? 자,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관계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소방 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는 결국은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피난시설 관리 및 유지, 소방훈련과 화재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26번 문제를 보면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인데 화재 예방 및 소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해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인데 2번에 화재 예방 및 소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훈련을 주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우리 1번 좀 볼게요. 건물 내에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기시설의 유지보수는 전기기사나 전기설비 관리 전문가의 그런 역할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아니죠. 3번에 보면 건물 외벽 청소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건물 외벽의 청소 유지 보수는 건물 관리업자나 시설 관리자의 역할에 속하게 되죠. 4번에 보면 자, 건물 내 방범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방범 시스템은 보안관리팀 또는 보안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역할과는 좀 다르죠. 결국은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화재 예방 교육 및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이다. 자, 2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축물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2번이 답인데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이 건축물에 선임해야 하는 거죠.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의 관리, 점검, 그다음에 안전대책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므로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1번 좀 볼게요. 1번은 3,000 스퀘어 이상의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죠. 하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은 아닌 것이죠. 3번 보도록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하죠. 하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되지 않죠. 4번 주택용 되어 있어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 되어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시설 관리자만 선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대형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게 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기한은 건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며칠 이내인가 30일 이내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건축물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또 이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은 건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29번 문제를 좀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겠죠. 소방계획서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 대피계획, 소방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를 통해 소방당국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지요. 답은 그래서 2번인데 이 소방계획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죠. 이들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건축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제출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3번 경찰서장 있는데 경찰서장에게 소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죠. 소방안전 관련 업무는 소방당국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죠. 4번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방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죠. 이 업무는 소방당국의 관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계획서 제출 대상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됩니다. 3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로 적절한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이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좀 그냥 참고적으로 본다면 1번 일반 주택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주택은 소방 훈련 및 교육의 대상이 아니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죠. 모든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4번에 10층 이하의 건물 되어 있는데 10층 이하의 건물은 소방 훈련 의미가 없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소방 훈련 및 교육 의무가 있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